에어컨만 켜면 전기요금이 무섭게 치솟는다고요? 그래서 되도록 덜 틀고 짧은 외출 땐 반드시 껐다가 돌아와서 다시 켜시나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올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관리해 온 기술자입니다. 수천 가구의 에어컨을 직접 보고 직접 조치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매달 몇만 원씩, 아니 어떤 분들은 몇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셨죠. 한 번은 제가 설치했던 두 집에서 전기요금이 너무 다르게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같은 평수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인데 한 집은 여름 한 달 전기요금이 2만 8천 원이 나왔고 다른 집은 12만 원이 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외출 시 에어컨 끄기라는 습관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을 켜둘 필요가 있을까? 특히 마트나 병원처럼 30분 1시간 정도 잠깐 집을 비울 땐 거의 예외 없이 다들 에어컨을 끄고 외출하십니다. 그런데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잠시 쉬었다가 필요할 때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켜두더라도 일정 온도만 유지하면 큰 전력 소모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죠. 반면 껐다가 다시 켜면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확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실외기가 풀출력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이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시점입니다. 마치 시동 껐다가 다시 밟는 자동차처럼 전력 낭비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그냥 켜두는 게 더 절약됩니다. 물론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꺼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외출이라면 오히려 켜두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에 더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냉방 모드 vs 제습 모드입니다. 제습은 전기를 덜 먹는다. 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습 모드는 바람이 약하게 나와서 조용하고 덜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기를 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냉방과 동일하게 실외기가 돌아갑니다. 결국 전력 소모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습은 실내 온도를 낮추기보다는 습도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습 모드가 무조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마철처럼 실내 습도가 높고 눅눅한 날에는 제습 모드가 훨씬 쾌적함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냉방 효율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세요. 그리고 1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제습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러면 실내는 시원함을 유지하면서도 습기까지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바닥이 끈적이거나 땀이 마르지 않는 불쾌한 날씨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 방향 설정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설정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에어컨 바람을 아래쪽으로 틀어놓습니다. 바람이 발끝에 닿을 때까지 시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기억하세요.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바람은 항상 위쪽, 즉 천장을 향하게 틀어야 합니다. 위에서 퍼진 찬 공기가 부드럽게 내려오며 실내 전체를 순환하게 되면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고 실외기도 더 빨리 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은 줄어들고 실내는 훨씬 고르게 시원해지죠. 그리고 이와 함께 꼭 확인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앞 공간입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벽 앞에 냉장고나 장롱 같은 큰 가구를 두면 바람이 멀리 퍼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냉기 순환이 안 되고 에어컨은 더 오래, 더 세게 돌아야 해서 결국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바람 방향 하나, 에어컨 앞 장애물 하나가 실내 냉방 효율과 전기요금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제가 설치했던 가정 중 바람 방향 하나만 바꾸고 가구 위치만 조정했을 뿐인데 한 달 전기요금이 5만 원 이상 줄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래, 바람 방향과 공간도 신경 써야겠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모컨의 그 마법의 버튼까지 알고 계셔야 전기요금은 진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에어컨 리모컨.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을 진짜 절반으로 줄여주는 오토 모드 혹은 AI 스마트 절전 모드입니다. 리모컨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AUTO, AI, SMART, 에코 혹은 절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버튼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30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일까요? 일반 냉방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실외기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미 26도에 도달했는데도 에어컨은 멈추지 않고 동일한 출력으로 계속 가동되죠. 그 말은 필요 없는 전기를 계속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토 모드는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의 작동을 자동으로 최소화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즉, 방 안이 충분히 시원해졌다면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쉬어가는 구조입니다. 실내 온도, 습도, 심지어 공간 내 인원수까지 계산해 최적의 출력을 조절해 줍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같은 시원함, 절반의 전기요금. 제가 관리했던 두 가정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집은 오토 모드를 모르고 일반 냉방으로 한 달을 보냈고 전기요금은 93,000원. 다른 집은 오토 모드를 켜고 동일한 패턴으로 한 달을 사용했는데 전기요금은 57,000원. 무려 36,000원 차이. 딱 한 버튼이 만든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I 모드를 켜자마자 리모컨을 계속 조작하면 에어컨이 잘못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계속 온도를 바꾸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자주 껐다 켰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한 가지. 오토 모드를 켜고 처음 30분은 절대 리모컨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AI는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 학습 데이터가 앞으로의 운전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오토 모드가 있다고 해서 완전 자동이라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체감 온도는 오직 여러분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춥다 싶으면 1도만 올려보세요. 너무 덥다면 1도만 내려보세요. 에어컨은 똑똑하지만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실내 온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경험 해보셨죠? 바람도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원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햇빛 차단 여부입니다. 거실 창문, 베란다, 유리문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은 실내 온도를 미친 듯이 올립니다. 특히 남양집이라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의 햇빛은 진짜 작은 난로 수준입니다.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더 심각한 건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가 계속 풀가동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전기요금은 폭탄처럼 올라가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빛이 아니라 열을 막는 조치입니다. 일반 커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 또는 열반사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유리창에 붙이는 썬팅 필름까지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측정기로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 3도 차이는 에어컨 가동 강도를 완전히 바꾸고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차이 나게 만듭니다. 색상도 중요합니다. 검정색이나 진한 커튼은 열을 흡수해서 실내를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밝은 회색, 하얀색, 은색 계열의 커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두지 마세요. 그건 바깥의 뜨거운 공기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선풍기를 틀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로 잡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을 차단하고 내부 공기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것만으로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는 확 줄고 전기요금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에어컨 필터 관리입니다. 냄새가 나서 괴롭거나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약하게 나온다거나 예년보다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거의 항상 더러워진 필터입니다.
저는 지금껏 수많은 가정의 에어컨을 점검해 왔는데요. 그중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 댁이었는데 에어컨에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앞면 커버를 열자 필터에 까만 먼지가 잔뜩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필터 색이 뭔지도 모를 정도였죠. 할머니께 여쭸더니 한 번도 필터 청소를 해본 적이 없다 고 하시더군요. 그 상태로 3년을 쓰셨던 겁니다. 당연히 전기요금도 한 달에 15만 원 이상 나오셨죠. 하지만 필터를 깨끗이 청소해드린 그달, 전기요금이 7만 8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걸 방해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십겹 마스크를 씌우고 달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외기는 더 힘들게, 더 오래 작동해야 하죠. 냉방 효율은 떨어지고 전기 소모는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단 10분 투자로 한 달 전기요금을 5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면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될 관리법입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에어컨 전원을 끕니다. 그 다음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조심스럽게 분리하세요. 이 필터는 대부분 플라스틱망 형태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탈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부드러운 소리나 손으로 먼지를 털어냅니다. 세제를 쓰기보다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천으로 충분히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세제를 잘못 쓰면 필터에 잔여물이 남아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군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은 채로 끼우면 곰팡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필터가 완전히 마르면 다시 제자리에 끼우면 끝입니다. 청소 주기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을 권장드립니다. 너무 자주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름철에는 먼지가 빠르게 쌓입니다. 특히 창문을 자주 열지 않고 실내 환기가 부족한 집, 반려동물이 있는 집, 혹은 어르신들이 주로 계신 집은 필터에 먼지가 훨씬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달력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필터 청소하기처럼요. 이걸 생활 습관으로 만들면 어느 순간 전기요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컨 바람이 확실히 시원해지고 냄새도 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생각보다 강력한 절전 방법, 바로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어컨만으로도 시원하긴 하지만 그 찬 공기가 방 구석구석까지 퍼지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선풍기를 함께 틀어주면 냉기가 훨씬 빠르게 순환하면서 체감 온도는 2도 이상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24도에서 26도로만 올려도 전기요금은 10% 이상 줄고 체감 온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풍기 방향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부는 반대편에 선풍기를 두고 공기를 실내 전체로 밀어내듯이 틀어주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때 선풍기를 천장 쪽으로도 한번 틀어보세요.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냉기를 밀어내려는 구조가 훨씬 순환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정 팁입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6에서 27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22도, 23도처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실외기가 풀출력으로 돌아야 해서 전기 소모가 매우 커집니다. 실제로 1도만 올려도 전력 사용량은 6에서 7%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선풍기를 병행하면 27도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필터 청소, 선풍기 활용, 설정 온도 조절,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보다도 가장 강력한 절전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은 사실상 거의 없어집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까지 최대 70만 원까지 현금 또는 요금 차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기준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가지고 가면 3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실질적으로 부담이 거의 사라집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정보를 아는 순간 당신의 여름 전기세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신의 가족, 형제자매,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세요. 그분들의 여름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수십만 원의 손해를 막고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실천법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외출땐 90분 이내면 끄지 말기, 냉방 제습 전환으로 효율적 운용, 바람 방향은 위로, 가구는 에어컨 앞에서 치우기, 리모컨의 오토 버튼 활용, 햇빛 차단, 커튼과 썬팅 활용,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선풍기 병행으로 냉방 효율 높이기, 설정 온도는 26에서 27도로 유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하기. 이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이번 여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후 실천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여름을 바꾸는 실천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엔 에어컨을 틀며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